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무겁고 또 크고 가장 고온인 장기인데요. 무게 1.4kg으로 우리 몸 기초 대사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의 모양은 나폴레옹 모자처럼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생겨 있는데요. 간의 대부분이 이 우측의 갈비뼈로 덮여져 있고 이 왼쪽의 끝은 이 명치 끝을 지나서 뻗어 있습니다. 신체 대사의 중심이 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많은 물질 합성, 변화, 저장, 분해, 배설이 모두 간에서 일어납니다. 간이 건강해야 피곤하지 않고 활기찬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간 건강은 삶의 활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은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에는 2,500개의 간세포가 있는데요. 섭취한 음식물을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음식물을 그 사람 몸에 맞는 필요한 형태로 바꾸어 내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간의 80%를 잘라내도 엄청난 일을 감당해내면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병이 깊어져서야 아픈 표시를 내기 때문에 심한 병에 걸릴 경우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간은 대부분이 그 흉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앞부분 조금을 제외하고는 만져지지 않는데요. 간암, 간 농량으로 간이 커지면 이 오른쪽 갈비뼈 밑에서 눌러보면 만져지고 심할 때는 이 우측배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만지면 뭔가 가득 찬 느낌으로 만져집니다. 간은 혈액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의 혈액이 지나가는데요. 1분 동안에 1.8리터의 혈액이 이 간으로 들어옵니다. 간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간 문맥과 간 동맥이 있는데요. 간을 통과하는 혈액의 70%는 이 간 문맥을 통해 들어오고 30%는 간 동맥을 통해 간에 들어옵니다. 간 문맥은 정맥 중에 특수한 혈관인데요. 정맥인데도 세포 조직에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이 소장에서 영양분의 형태로 흡수되어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 처리되는데요. 흡수된 아미노산의 80%가 간에서 처리되고 흡수된 알코올의 90%가 간에서 대사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의 분해, 또 저장,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부 지방, 비타민, 무기질의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만성 피로, 눈 피로, 체력 저하 등의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간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밥이나 빵을 먹으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에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에서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변화돼서 저장되는데요. 공복 상태가 돼서 혈당이 떨어지면 간의 글리코겐은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으로 배출되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소화와 에너지 생산에서 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담즙을 만들고 분비하는 겁니다. 담즙은 담낭, 즉 쓸개에 저장되고 소화에 필요할 때마다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데요. 간은 콜레스테롤을 통해 담즙산을 만듭니다. 담즙은 콜레스테롤 외에 빌리루빈으로 된 담즙 색소와 소량의 단백질, 무기전해질, 뮤신, 물과 여러 가지 대사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즙은 유일하게 콜레스테롤을 분비하는 통로인데요. 콜레스테롤은 담즙과 함께 장으로 들어가서 병과 함께 배출됩니다. 담즙은 하루에 600에서 1000ml 정도 분비되는데요. 십이지장에서 지방질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피 속의 적혈구는 4개월이 지나면 수명을 다하는데요. 이 간과 비장에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면서 빌리루빈이 생기는데요. 빌리루빈은 진할 때는 녹색을 띠고 묽어지면 노란색을 띱니다. 빌리루빈은 담즙과 함께 십이지장으로 배출돼서 음식물에 섞여서 변으로 배출되는데요. 변의 색깔이 노란 것은 이 빌리루빈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루빈은 혈관을 타고 콩팥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오줌 색이 노란 것도 빌리루빈 때문입니다. 간의 이상으로 빌리루빈의 배출이 안 되거나 적혈구가 너무 많이 파괴되면 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빌리루빈이 몸에 쌓이면서 황달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변에 빌리루빈이 섞이지 못하면 변은 흰색이 되는데요. 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즙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등의 흡수를 도와주고 칼슘 합성에 도움을 주는데요.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담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간은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요. 간의 문제로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몸이 붓게 되고 이 배에 복수가 차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존재하는데요. 할 일을 하고 나면 간에서 담즙을 통해 호르몬 찌꺼기가 장으로 들어가 병과 함께 배출됩니다. 간경화 같은 간의 문제로 호르몬 배출이 문제가 생기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남성은 여성화 현상이 생기는데요. 남성의 가슴이 여성처럼 커지거나 고환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남성 가슴이 여성의 가슴처럼 커지고 고환이 위축되면 간에 이상을 의심해야 됩니다. 간은 몸에서 해독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중금속, 농약, 살충제, 식품 첨가물, 방부제,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약물, 술을 해독할 뿐 아니라 장내 독소, 히스타민 같은 체내의 염증성, 화학물질, 기능을 다 했지만 축적되면 몸을 해칠 수 있는 여성 호르몬, 찌꺼기 같은 그런 체내 호르몬 등을 해독하고 중화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해독한 물질은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배출되고 일부는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간의 해독작용은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산화, 환원, 가수분해의 과정으로 해독을 하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일시적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해독 1단계의 효소들은 몇몇 화학물질은 직접 중화시키지만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중간대사 물질로 변화시킨 후 2단계 해독 단계로 보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독 1단계에서 변화된 중간대사 물질은 활성화가 높아지면서 독성이 강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성이 강해진 중간대사 물질은 원래의 화학물질보다 더 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독 2단계의 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암, 발병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해독에는 많은 효소들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이토크롬 P450입니다. 사이토크롬 P450은 50개에서 100여 개의 효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사람마다, 인종마다, 개인 간 활성차가 많아 약물 대사 능력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이토크롬 P450의 개인 간의 차이는 같은 약물을 투여해도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이유가 되는 주 원인이 됩니다. 해독 1단계의 기능 저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카페인에 대해서 과민 반응, 반향제 및 다른 환경 화학물질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데요. 커피만 마시면 잠이 안 오고 밤을 꼬박 새고 두근거림이 심해지고 반향제 냄새, 새집증후군에 심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해독 1단계의 기능이 약한 것이 원인입니다. 1단계 해독에 필요한 영양분은 글루타치온, 셀레늄, 비타민 A,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 엽산 등이 필요한데요. 해독 1단계의 기능은 좋은데 해독 2단계 기능이 약하면 발암물질이 발생하면서 몸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1단계 해독의 부작용은 독소가 대사가 될 때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때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면 몸속의 세포들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1단계 해독 과정 중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셀레늄 등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2단계 해독 과정은 지용성 독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바꾸어 간과 신장을 통해 체외로 배출해 주는데요. 지용성 독성 물질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몸의 세포막은 지용성으로 되어 있어서 지용성 독성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를 쉽게 망가뜨리고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단계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는 타우린, 글루타민, 메치오닌, 글리신 같은 아미노산과 글루타치온 등인데요. 음식으로는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
그리고 마늘, 양파, 부추 같은 황이 들어있는 황화식물성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글루타치온은 해독 1단계, 2단계 모두에서 필요한 중요한 물질인데요. 글루타치온은 1단계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 2단계에서 지용성 독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면 1단계에서 발생한 독성 강한 중간 대사 물질을 2단계에서 해독하지 못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암을 일으키거나 세포를 손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은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아몬드, 시금치, 브로콜리, 호두, 토마토, 오이, 냉이 등에 많습니다. 십자각과 식물도 해독 1단계와 2단계 효소를 모두 촉진시키는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인돌3 칼비노로 강력한 항암물질입니다. 십자각과 식물은 꽃잎 모양이 열 십자 모양을 띠는 그런 식물을 총칭하는데요.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각과 식물은 브로콜리, 배추, 양배추, 케일, 총각무, 정경채, 무, 순무 등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주로 먹는 채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간의 해독에서 1단계, 2단계 해독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1단계 해독은 활발한데 2단계 해독이 약하면 발암 물질들이 내 몸을 해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황은 1단계, 2단계의 해독 균형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강황은 1단계 해독에 독성이 강한 중간 대사 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2단계 해독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숯불에 고기 구울 때 발암 물질인 벤조피린이 발생하는데요. 강황은 이런 발암 물질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발암 물질이 인체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해독 1단계와 2단계 중간 과정에서 담배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발생시키는데요. 강황은 간 해독 기능 균형을 바로잡아 담배의 암 유발 물질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16명의 만성 흡연자에게 30일간 매일 강황을 섭취하게 한 결과 소변에서 돌연변이 유전인자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황은 카레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재인데요. 드시는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차로 한 잔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할 때 카레를 주기적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음식 관리 잘 하셔서 활기찬 간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매일 술을 먹습니다. 하루에 소주 한 병에서 3병은 마시는데요. 술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남편분이 꼭 술 줄이시고 끊으셔서 건강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넘게 한의원 하면서 부인이 전화하셔서 우리 남편이 오늘 한의원에 가는데 또 우리 아들이 침 맞으러 가는데 술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술 먹으면 암 걸린다고 못 먹게 좀 해달라고 전화도 하시고 여기 쪽지에다가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원장실로 그 메모가 수없이 들어오는데요. 제 직업은 술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겁주는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술이 문제인데요. 과거의 술은 반주로 한두 잔은 괜찮다고 했지만 최근에 술 한 잔도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전에는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나오면서 술 자체가 1급 발암물질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루 한 잔의 그 가벼운 음주도 구강 인두암을 17%, 식도암은 30%, 유방암은 5%, 간암은 8%, 대장암은 7%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16년도에 보건복지부는 술은 하루에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 있던 암 예방 수칙을 하루 1~2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바꾸었습니다. 알코올 대사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암세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간에 좋은 한약재로는 대개가 있는데요. 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약재로 민간 이름은 엉겅퀴입니다. 대개는 밀크시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서양의 통합의학, 대체의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재입니다. 대개, 즉 밀크시슬에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간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술로 인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의학 효능으로는 대개는 간 경락으로 들어가서 청혈, 양혈하는 효과로 간의 염증성 열을 개선하고 혈관, 혈액 내 염증을 내려주는 효능으로 간 기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대개 약재 한 20g을 이렇게 작은 주전자에다 넣고 달인 후에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차처럼 드시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간은 몸속의 화학공장인데요. 간의 임무는 에너지 대사, 해독작용, 호르몬 대사 조절 등 다양합니다. 간은 지방을 비롯한 각종 영양소의 대사에 관여하고 약물 대사에도 관여하는데요. 간에 이상이 생기면 대사와 해독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장군지간, 모료출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을 지키고 생명 유지를 위한 작전을 짜는 것이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간은 장군의 장기다 라고 표현합니다. 간은 70%, 80%를 잘라내도 아픈 티를 내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복잡하고 폭넓은 활동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예비 능력도 대단하기 때문에 외부 독소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술, 담배 줄이시고 양파, 마늘, 한식 위주의 음식, 강황, 대게 등을 차로 드시면서 건강한 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